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 남북 스포츠 단일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남북 간의 이 평화 모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스포츠가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남북 단일팀이 우리 어떤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또는 어떤 국제 정세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그 평창 그 올림픽에서 우리 온 국민들의 관심사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었죠. 2018년 1월에 그 남북 당국이 만나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단일팀 출전에 대한 안을 확정시켰고, 결국 이게 성사가 됐죠. 그런데 이게 약간 어떤 그 성사되는 와중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갑작스러웠던 결정은 기존 선수들의 여러 가지 어떤 반발을 또 야기시키기도 했는데요. 2018년 1월 20일 IOC가 이제 그 스위스 로잔에서 한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그 엔트리 증원을 또 허락하게 됨에 따라서 12명의 그 북한 그 여자 아이스하키 그 팀 선수들이 단일팀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죠. 엔트리는 총 35명이었는데 경기에는 그 국제 규칙에 따라 22명만 이제 참여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그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선수들이 약간의 그 혼란이 좀 있었고, 이런 어떤 문제는 있었으나 우리가 좀 이렇게 거대한 담론으로 본다면 뭐 성공적인 이런 어떤 단일팀의 성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그 남과 북의 그런 어떤 그 딱 그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 논리에서 보면은 서로 어떤 단일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남과 북의 이런 어떤 단일팀은 우리의 어떤 인식에 경계를 허무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산가족이 많고, 뭐 저도 6.25 때 이제 친할아버지가 납북당하시고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장을 잃은 그런 어떤 삶을 사시면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런 어떠한 그 사람이나 가족들한테는 이런 어떤 그 남과 북의 이런 어떤 이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떠한 이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약간 어떤 소위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요. 트라우마는 뚫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트라우마에 의해서 인간은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어느 정신적인 측면에 그런 뚫림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정신 분석적인 어떤 사전적으로 본다면 그 꿰뚫림의 순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충격의 강렬함, 주체의 무능력, 효과의 지속성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그 남북 그 단일팀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아주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고, 이 단일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그 화해 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심리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평창 그 올림픽에서 촉발된 그 남북 단일팀의 열기가 결국은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으로도 또 이어졌죠. 그래서 여자 농구라든지 조종이라든지 또는 카누 이런 세 종목에서의 남북 단일팀이 성사가 됐고, 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호흡을 맞췄는데 카누 500m에서 금메달, 여자 농구 단일팀은 동메달에 그런 아주 값진 성과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2018년은 스포츠를 통해서 남과 북이 그 하나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그 남북 단일팀의 그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북한이 단일팀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단일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 단일팀 결성을 위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그 촉발된 공정성 논란이 어떻게 본다면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수년 동안 함께 땀 흘리고 피땀 흘렸던 그 가족과 같은 그 선수들이 단일팀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의해서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느낄 때 그들의 좌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남과 북이 서로 함께 훈련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면 아마 이러한 어떤 공정성 시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촉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반대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층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었죠. 젊은 세대들이 남북관계 개선은 찬성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혹시나 그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지요. 어느 정도 선수 선발과 훈련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만약 주어졌다면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또는 공정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차후에는 단일팀이 되었건 또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되었건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교류를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대회를 위해서 급조해서 딱 일회성의 어떤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엘리트 스포츠 교류를 위한 어떠한 일종의 틀을 만들고 다양한 종목에서의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10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이후에 남북 통일 축구대회는 남북한의 공식적인 스포츠 교류의 시작이었죠. 이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1991년 3월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의 현정화 선수와 리브니 선수의 그 선전은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많은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스포츠 교류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치적인 평화 무드 조성이 먼저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스포츠 단일팀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스포츠는 결단코 정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정치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는 생활체육 교류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남북 스포츠팀의 교류에서 너무나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시도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생활체육에 대한 교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생활체육의 구성 주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나서서 함께 체육을 하면서 교류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이질감을 없애고 서로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운동을 흘리고
땀을 흘린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생활체육의 지속적인 교류야말로 엘리트 스포츠 단일팀의 그러한 어떤 지평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의 교류를 통해서 남과 북의 생활체육인 중에서 뛰어난 선수가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진화된 시스템이 우리 남과 북의 생활체육의 교류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네, 남북 스포츠 교류에서의 장애물은 내 스스로가 위에 있다는 그런 우월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동등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꾸준히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이 엘리트 스포츠가 되었건 또는 생활체육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와 이해를 통해서 함께 서로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갖고 나아갈 때 스포츠는 아주 위대한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갈 때 스포츠가 또한 남과 북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매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남북 간의 그러한 그 관계를 비춰볼 때 진짜 남북 간의 그 단일팀은 앞으로도 정말 다른 것 따지지 않는 그러한 통큰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로가 함께 미래 비전적으로 나가고 남과 북의 평화 모두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좋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포츠는 바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자의 소유유 편에 보면 북쪽 바다의 큰 물고기인 곤이 나옵니다. 이 곤은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데 어느 날 이 곤이 갑자기 붕이라고 하는 큰 새로 바뀌어서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붕이 한번 날으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붕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3천리의 물이 요동치고 9만리 높이까지 솟아올랐다고 하는데 한 번 날면 6달이나 날고 그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신비의 새라고 합니다. 장자가 이 소요유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질구레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호탕하게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남북관계도 사소한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의를 위해서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멋진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북 스포츠 단일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북 스포츠 단일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 이해하고 통일의 기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포츠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오늘 남북 스포츠 단일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과 북이 함께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고
또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함께 공동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스포츠를 바라보십시오. 스포츠에는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스포츠를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러한 멋진 삶 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